자, 그러면 정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대를 모아서 12월의 첫 고민 사연을 다 같이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해결책 확장판, 세상의 모든 고민 책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박수영 씨 이렇게 자리하셨으니까요. 오늘 시민 북벤으로서 함께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앉아 계시면서 네,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네 분께서 그렇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요. 네 분께서 북벤으로서 네. 예, 네. 활약해 주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은 책으로, 그리고 박수영 씨는 따뜻한 차로 네. 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도착한 고민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도착한 사연입니다. 짜잔. 네. 오, 봉투에 넣어서. 네, 봉투에 넣어서 네. 새롭게 해결책을 이끌어갈 제가 네. 조금 맛깔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12월만 되면 이상하게 외로움 타는 저를 도와주세요. 아, 연말이 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12월을 보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평소 술을 즐기는 저는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다, 동창회다, 각종 동호회까지 더더더 바빠진 요즘을 보내며 그야말로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아, 휴, 이 술 냄새. 어제 또 달린 거야? 대학 동아리 오비 모임 있었거든요. 부장님, 이것 보세요. 제가 어제 딴 인형인데 부장님 드릴게요. 아주 우리 동네 연예인 나셨어. 몸 좀 생각하면서 마셔. 사람들은 제가 12월을 즐기는 줄 알지만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스산해진다는 겁니다. 몸은 전기장판 위에 있는데 마음은 시베리아 한복판에 서 있는 듯 외롭고 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 이분날 저를 바람 맞췄던 그놈도 떠오르고 한 해 동안 대체 나 뭐 했나? 승진도 연애도 나만 쏙쏙 피해간 것 같고 혼자 보낼 크리스마스엔 차라리 야근을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아침이 되고 맙니다. 나이만큼 성숙해진다던데 대체 언제쯤 돼야 저는 성숙해지는 걸까요? 오늘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12월만 되면 외로워지는 날. 이번 주 고민 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자, 허희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보통 제가 이 고민 사연을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근데 남정미 북벤의 리딩을 들으면서 이분은 프로다. 나는 발끝에도 못 미치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저의 어떤 뭐 열등감이라기보다는 네. 진짜 앞으로 해결책 잘 진행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허이 북벤 네. 많이 차여봐서 그래요. 내가 술 많이 저는 먹어봐서 솔직히 그래요. 이거 남정미 북벤 사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읽으시나? 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네. 서방책도 먼저 좀 시작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제가 또 북소리의 유령 같은 죽지 않는 언제드니까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네. 이분이 진짜 고민인 건 커플들 속에서 외롭다라기보다는 12월이 되면 자기의 어떤 그 연말이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저한테도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또 책을 고심했는데 제가 들고 온 책은 페르난도 페소아 시인의 초콜릿 이상의 형 이상학은 없어라는 시집입니다. 이야. 뭐 제목만 봐도 느낌이 이상의 오시죠? 형 이상학은 없어. 책 자체가 정말 먹고 싶은 진짜요? 되게 뭔가 느껴지잖아요.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페소아 신드롬인가 봐요. 그래요. 지난주에도 페소아 맞아요. 책으로 근데 이 우리가 얘기 페소아가 나눴는데. 유명한 게 보통 뭐 필명, 그러면 이제 본명과 필명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명이라고 해서 120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우. 진 아나운서님 자기가 몇 개 정도의 자아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다중이 중에 하나인데 네. 120개까지는 안 기억 되죠. 못할 것 보통 같아요. 뭐 한 네. 대여섯 개, 두세 개 네. 정도 되는데 120가지의 이름이니까 우리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네. 연극 같은데 연극 분장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마 120가지의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야, 나란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커플이라고 해서 꼭 뭐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커플도 그렇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저는 주변에 부부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허이야, 너 결혼하면 안 외로울 것 같지? 남편이나 부인이 외면하면 더 외로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분이 느끼고 있는 존재론적인 고독, 그 고독을 가장 잘 들여다본 이 시인의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고독을 좀 객관화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페소아가 직접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식구로 추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제목에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시의 한 구절이에요. 네. 소개를 해드리면 어서 초콜릿을 먹어. 봐, 세상에 초콜릿 이상의 형이상학은 없어. 그래. 모든 종교들은 제가 전부 다 가르쳐준 게 없단다? 라고 얘기해요. 되게 쉽다. 그러니까. 초콜릿 먹으면 된다는 초콜릿 거예요? 먹으면 된다는 거죠. 진짜? 뭐 이 이상 강력한 해결책이 어디 요번 있습니까? 연말에 초콜릿 매상이 좀 올라가겠는데요. 네. 아, 그럼요. 네. 야. 초콜릿 가게 분들, 예, 고마우시죠? 저예요, 저. 네. 책도 팔고 맞아요. 네, 초콜릿을 먹어봐라. 네. 글쎄요. 올바른 네.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페소아는 먹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올바른 해결책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제가 우편으로 책 다시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때 예. 제가 페소아 책 플러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얹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예. 자, 이번엔 그러면은 우리 남정미 북관. 네. 저는 그 아까 전에 읽어보면서 에이 회사에서 야근이나 할까봐요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야근까지 고려하는 이분을 위해서 이런 책을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즈미야 간지의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네. 오. 그러지 말고 계시죠? 이즈미야 네. 간지. 저자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좀 간지가 나는 네네. 사람이죠. 네. 일본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히키코모리, 일본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프리타 또는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우리 삼포 세대 같은 거예요. 네.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일본이니까 얼마나 과로사 이런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과로사라는 것도 세계에 뭐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고유명사가 있더라고요. 카로시라는 게 옥스포드 사전에 아예 등재가 나와 안 있다는 됐죠. 거죠. 예. 살아갈 의미를 잃은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일 말고 뭘로 삶의 보람을 찾아야 되나요? 여기서는 정확히 네가 처한 상황을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외로움 대신에 야근이라니 이렇게 본인 인정하지 외로우면 외로운 거 인정해. 뭘 일해갖고 피하려고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심리학 용어로 말하고 있는 신포도의 기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배가 고픈 여우가 나 저 포도 되게 먹고 싶은데 근데 안 닿는 거예요. 그랬더니 쟤 되게 싫 거야. 쟤 따먹어봤자 별로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할 수 못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포도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합리화하는 걸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의 도구 중 하나인 이 방어 기제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루션.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말고 그냥 크리스마스에 나가세요. 나가서 많은 커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들, 많은 커플들의 사랑하는 모습들 보시면서 부러워, 울고 연애하고 싶어. 이런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네. 바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포기해서 사실 일로 도피하지 않는 거 네, 그렇잖아요. 맞아. 예, 그냥 저는 책으로 어떤 해결책은 아니지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일로 난 도망갈래. 갈래. 그거는 절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박수영 북팬께서는 어떻게 끌리는 책이 지금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이즈미야. 그치. 네, 너무 저도 근데 외로워도 네. 죽어도 야근은 못 하겠네요. 예. 아니, 또 카페에서도 초콜릿 팔잖아요. 저거는 좀. 그래요? 네, 저는 여기에 손을 들겠습니다. 허이 북배는 저희 쪽으로 잘 오셨어요. 저는 자기 잘했네. 이쪽으로. 자, 김성신 북배 네. 약간 초조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오늘 자신 있습니다. 예. 제가 추천드릴 책은요. 50세 빛나는 삶을 살다
성숙하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50세.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을 보면 성숙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 일상의 무의미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지금 초조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또 나이 한 살 더 먹네 이제 이런 생각들 그렇죠. 때문에 초조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나이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는 이미 내가 쭉 다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올 나이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마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새롭게 또 다시 돛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설레어 하면서 네. 야,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뭘 하지? 라고 신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 초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성숙함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실제로는 그 무엇을 봐도 별로 가슴 뛰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지독한 무료함, 지독한 무의미 사실 거의 그 정도 되면 스스로가 너무 늙은 거죠. 나이는 객관적으로 현실적인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늙은 거일 수도 있고 100세가 넘어도 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세에 빛나는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인가 봐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에릭 뒤당의 50세.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들이 그 위대하게 된 그 거의 대부분의 업적이 50세 이후. 아, 그래요? 네. 저도 아직 기회가 남았네요. 그 정도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50세라고 잡았는데요. 네, 맞아요. 80세 내지는 90세가 넘어서 와. 그 90세가 넘어서 그분이 하신 일이 결국 그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남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작가 좀 잠깐 먼저 좀 짚고 그래요. 갈까요? 에릭 뒤당 소개 좀 해주세요. 프랑스의 작가. 예. 네, 좋죠, 광고계에서 뭐. 네.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에 사진 작가가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책을 낸 게 54살인가요? 예. 이렇게 되니까 54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작가조차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런데 예. 옛날에 우리가 평균 60세였을 시절에 네. 30살이 청춘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세 시대가 되니까 50세 사실은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이 50세에 뭘 한다는 게 이제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힘내라 50대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불러 넣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 저자 자체가 50살이 될 때까지, 네. 5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았던 거죠. 네, 예. 그러고 나서 50살 그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난 좀 위대하게 살고 싶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선배들을 찾은 겁니다. 찾다 보니까 이걸 나만 보기는 아까워. 그래서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펴냈다. 박수영 북밴께서 추천해주신 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보면 외로움 타면 외로움이 곧 화를 일으키죠. 네. 자, 다들 화나시면 보통 어떤 차를 드세요? 달콤한 거요.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초콜릿 얘기하셨잖아요. 초콜릿. 맞아요, 달콤한 맞아요. 거. 근데 저는 오히려 달콤한 걸 먹으면 더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 책이 계속 취향이 안 맞았구나. 저는 반대로 아메리카노 먹거든요. 오. 네. 근데 아메리카노 쓴맛이 이제 씁쓸함. 씁쓸함 때문에 그런지 그게 이제 화를 좀 억눌러 주더라고요. 근데 또 때로는 또 사람 마음이란 게 또 달달한 것도 땡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추천한 차가 있어요. 네. 이제 바닐라 라떼라고. 바닐라 라떼. 네, 바닐라 라떼는 적당한 달달함과 이제 에스프레소 쓴맛이 적당히 조화로워가지고 아니에요. 단짠단짠이 아닌 지금 이 단쓴 시간에 단쓴. 딱 좋아. 맞아요. 그렇죠. 단쓴 단쓴. 그래서 제가 차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앞으로 자주 출연하시면 좋겠네요. 네,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죄송하지만 박수영님 부를 거면 진상수님 더 많을 텐데. 오늘부터 앞으로 달리는 거 아닌지. 저희 한번 좀 맛을 볼까요? 네네. 제가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맛있네요. 좀 식어가지고 아 진짜 단순. 단순.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단짠 아닌 단순 이 단순. 커피도 책과 비슷하군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설명, 좋은 해설과 함께 마시니까 훨씬 맛있는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이 세 분이 그 해결책으로 추천해 주신 책과 이 커피를 통해서 고민 사연자께서 고민 해결에 좀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아니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예, TV 책방 북소리 홈페이지와 또 네. SNS를 통해서 고민 사연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고민 사연을 바로 책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